이곳이 동서와 남북 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인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90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갖춘 이 도시는 당연하게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습니다. 계곡 같은 데서 흘러내린 물들을 이렇게 집수를 하고 그것을 정화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그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목조의 그런 이 수조를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1차적으로 침전을 하고 다시 그 아래쪽에서 정화된 물을, 정수된 물을 다시 모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확인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은 4m 크기의 대형 목곽 수조에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그리고 40m 길이로 연결된 기와 상수도관을 통해 다시 두 번째 수조에서 걸러져 우물로 흐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천도는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과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지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기록은 없지만 추산은 할 수 있습니다. 사비와 시기적으로 비슷한 당나라 통전이라는 책에는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인력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대식 도량형으로 환산한다면 한 명의 공사인부가 하루에 0.6 세제곱미터의 성을 쌓는 셈입니다.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구간을 표준으로 정한 뒤 계산을 하게 되면 나선 공사에 들어간 인력을 어림잡을 수 있지요. 이 사비나성 전체의 그 총 연장, 그게 6.3km 정도 됩니다. 그 총 연장의 그 성벽의 단면, 이걸 말하자면 이제 적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어림으로 우리가 굳이 잡아본다면 약 한 연 인원으로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백제 멸망 당시 인구 기록이 76만 호 380만 명입니다. 나선 공사에 200만이라면 인구 절반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다는 얘기지요.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백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가 이 조사 구간은 약 한 전체 구간이 한 300m 가까이 됩니다만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그 축조 과정과 축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개 평지 경우에는 내측에 이 토축 부분을 두고서 그 토축 부분을 기대어서 성 바깥 부분을 이 돌로 쌓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전체를 돌로 쌓는 것에 비해서 다소 공력이 좀 덜 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새로운 성벽 축조 방법은 사실은 이전에는 백제가 사비도성 천도 이전에는 없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성, 이것이 백제식입니다. 도시는 사라졌지만 성벽은 1400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도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주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성왕의 사비천도 역시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백제의 존재와 역사를 증명하고 싶었던 이야기. 사이버시티 사비가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백마강 어귀의 나루터는 관광객으로 늘 붐빕니다. 6세기였다면 지금 이곳은 외국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비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나룻배가 떠다니며 백마강 인근의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백마강을 보면 좁다란 것이 6세기 국제도시는 아무래도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백마강은 이제 천수백 년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퇴적이 많이 되고 해가지고 큰 배가 이제 운항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던 것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제 백제 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강폭이라든지 수심이 훨씬 깊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부여 백마강에 배가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마강 어귀엔 넓은 항구가 있었을 겁니다. 성왕은 일찍이 이곳에 국제항을 염두에 뒀습니다. 백제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각 나라로 가는 배를 백제에 주문했을 정도지요.